당황해서 당황해서 돼지가를 잘거든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않냐? 통화에서 여보 아, 30분이야. 밥 먹고 나서 야뭐 밥 먹고 30분이야. 밥 먹고 자, 내가 봅시다. 책은 다 읽죠? 바보들아. 네, 60번까지 됐네요. 그러면 좋게는 전도가 들쑥날쑥하구나. 태우는 뭐해? 뭐 떨궜어? 네. 일단 숙제가 없었죠. 61부터 깨끗이 할 테니까 일단 61번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봅시다. 61번이요? 61번이요, 바보야. 네. 뭐지? 뭐지? 사기? 무슨 아니에요? 알아봐요. 그거 A가 많아. 하나에 대해 시험을 A가. 네. 자, 봅시다. 일단 문단선서 문제. 여기 잘 읽고 내려가야 되죠. 소재를 제시를 할 거예요, 글쓴이가. 그래서 일단 푸실 때 여기 주어진 문단에서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머릿속에 딱 담아 놓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볼게요. When dealing with investments, 뭐뭐 할 때죠. 투자를 다룰 때라고 하면 되겠네요. 분석구문.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profiles.
상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대요. 프로파일이 뭘까요? 프로파일러. 예. 프로필, 맞아요. 프로파일이 뭘까요, 얘가? 원래 프로필이 뭐냐면, 이걸 프로필이라고 해요. 프로파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얼굴의 옆 얼굴이나 혹은 얼굴의 윤곽이라는 말이 프로파일이에요. 원래 어원 자체가. 그래서 뭔가의 얼굴의 윤곽에서 출발해서 그냥 윤곽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여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윤곽이나 개요 혹은 성향, 태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프로파일. 그럼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개요, 글의 개요 할 때 개요, 사건의 개요 할 때 개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 혹은 어떤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를 대충 윤곽이 밝혀졌다 할 때 그 윤곽 있죠. 그 윤곽이라는 건 뭐야? 대략적인 줄거리나 상태나 성향을 나타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리스크 프로파일. 여기서 리스크의 프로파일은 뭐라고 하면 돼? 위험에 대한 성향. 골라봐요. 그렇죠. 성향. 위험을 대하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다라는 거죠. If risk is a continuum from high risk to low risk, 이렇다면 이네요. continuum이라고 읽고 이게 뭘까요? 오, 잘한다. 연속체. 혹시 아래 있어요? 오, 잘한다. 아, 뭐야, 써있네. 연속체나, 써 있다고요? 연속선상, 이런 뜻이에요. 연속선이라고 하면 되겠네. 21번 진짜 세게. 그래서 연속체나 연속선 이런 뜻이야. 닥쳐라. 그럼 봐봐요. 왜 초딩 때 선분 이런 거 배울 때 있잖아. 직선이 있죠. 예. 이걸 컨티뉴엄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계속 이어지는 선. 이게 컨티뉴엄이에요. 그래서 연속되는 선.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는 그렇고요. 통상 그냥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선은 컨티뉴엄입니다. 그럼 위험이 연속선이라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From A to B요.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연속선? 높은 위험에서 오케이. 그럼 이런 거네. 우리 보통 연속선을 그릴 때 이쪽으로 가면 고위험, 이쪽으로 가면 저위험. 이런 연속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라면 리스크라는 게 A retired investor will generally take less risk. Retired investor 어떤 사람? 은퇴한 은퇴한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뭐 할 거예요? Take less risk. 적은 위험을 가져. 잘한다. Then a young investor, 젊은 투자자보다. 그리고 just entering the market.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막 은퇴가 아니다. 막 투자 시장에 진입한 젊은 투자자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투자자가 위험을 덜 취할 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퇴직을 해가지고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자산을 그냥 내가 돈이 한 10억이 있다고 쳐봐. 근데 이 10억을 그냥 땅바닥에 묻어넣기는 아까워. 하다못해 은행에다 넣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 10억이면 죽을 때까지 안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걸 15억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다만 10억이 10.3억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위험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B의 앞부분 가봅시다. Why is this? 이것은 왜일까? 하고 바로 뒤에 한 번 더 말하네요. Why are younger investors generally willing to take more risk? 왜 젊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willing to take 뭐 하고자 한다? 질문을 잘못했어요. willing to가 뭔 말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려 한다는 말을 해버렸어. 취하려고 할까요? 더 큰 위협을 누구보다? 나이든 투자자보다. 이건 누가 봐도 주어진 문장 뒤 아니에요? 그쵸? 그냥 대놓고 B는 주었어요. 여기에 은퇴한 투자자가 더 적은 위험을 취한다라는 말을 살짝 말만 꽈놓은 거죠. 주어 동사만. 왜 젊은 투자자가 더 많은 위험을 취하고자 할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왜 둘이 뭐 이렇게 꽁시랑꽁시랑 거려?
빌딩 풀어. 와, 그 반대말이요. 거의 이거 willing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예요. 거의 to를 달고 다니고, 얘가 뭐뭐 하려 하는이에요. 음. 야, 봐봐라. will이 명사로 뭔 뜻이에요? 명사. 의지요. 그쵸? 의지잖아. 얘가 동사라는 뭔 뜻이겠어? 하려고 하다겠죠? 그러니까 willing은 뭐겠어? 현재 분사? 하려고? 이거 뭐야? 팔이요? 팔이 치고는 이상하게 생겨. 좀 긴데, 팔이보다? 날씬한 팔인가요? 다이어트 팔이? 아무튼 갑시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Is it not because? it is네요. It is not because. 일단, 딱 문장을 봐봐요. It is not because는 무슨 뜻이에요? 때문이야. 뭐뭐 때문은 아니다죠.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겠어? 맞는 거. 맞는 거 나와야죠. 그쵸? 뭐죠? 지금 지웅이는 왜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묻고 내가 발음이 병신 같기 때문은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다? 지웅이의 지능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글을 일단 구조화시켜서 읽는 법이에요. 일단 눈치상 보자고. 아닌 이유가 나왔어. not because가 나왔으면 아주 쉬운 구조라면 because가 나오거나 뭐 because가 나올 건데 그게 아니어도 이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니 진짜 이유가 be 뒤에 갈 거예요. 이해 오시죠? 이해가 오면 안 되죠. 이해 가시죠? 이해는 왜 가야 돼요? 이해는 오면 안 되나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무튼 가봅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요것 때문은 아니랍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don't care, 신경을 안 쓰거나, or tend to make, 동사 병렬이네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hazardous는 무슨 말이에요? 아, 고새끼 존나게 파닥파닥 지랄하고 있네. 가만히 좀 있어, 이 개새끼야. 잡을까? 잡아버릴까요, 저거? 존나 거슬리는데. 종이 어디 갔어? 신발. 이게 낫지. 소중한 때문에 헐렸어야지. 선물로 나 비커스는 사슴이 와요. 야, 봐봐라. not A, but 그잖아, 지웅아. not because, but because가 가장 정형화된 형태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쉽잖아. 이게 지문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not because라고 말해놓고 문장을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그냥 뒤에 이유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치면 뭐 A가 B한 것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억 때문이 아니라 니은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대꾸를 맞춘 건데 기억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놓고 사실은 니은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런 구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나 아니면 해설더스가 무슨 말이에 의해서 끊겼군요? 이거 무슨 말이죠? 해설드가 뭐예요? 저거 골프 밖에 그죠. 그죠. 이 새끼요. 해설드는 골프에서 그 우물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연못 같은 거. 그죠? 물에 퐁당 빠지는 거 해설드라고 해요. 함정 정도의 의미예요. 위험. 해설드스는 그러니까 위험한, dangerous랑 같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거나 위험한 결정을 만드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Although, 비록 이럴지라도. 양보의 부사절이죠. That may be true.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가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다요. To some extent는 뭐라고 해석하죠? 이러한 여기다 씁시다. To 땡땡 오케이. extent 하면 얘는 땡땡한 정도나 수준으로 오죠. 그래서 to some degree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some extent니까 어느 정도로는 사실일지라도 because 시작한 바로 요까지. 젊은이들이 위험한 걸 신경 쓰지 않거나 위험한 결정을 원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유가 나와야 돼요. 뭐 때문인지. 일단 C의 앞부분 가봅시다. This means that 이것은 대절을 의미합니다.
younger people are not expecting to sell their investments. 일단 이 디스가 뭔지가 좀 애매해요. 그쵸? 제가 통상 순서 문제에서 디스는 어디 있다고요? 바로 앞문장에 있다 그랬죠. 예외적인 경우에도 앞문장에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글의 순서라고 쳐봅시다. 그냥 A, B, C라고. 여기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면서 this라고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럼 C에서 이것은 대절을 의미한다 해서 이것은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어야겠다. 그쵸? 젊은이들이 위험한 결정을 하는 것 때문은 아니에요. 라는 건 젊은 사람들은 are not expecting이니까 예상하고 있지 않다죠. 뭐 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To sell their investment. 자신의 투자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이 순서라면 for 20 or 30 years. 20년이나 30년 동안 내가 투자한 걸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의미한다. 무슨 말일까요? 20, 30년 동안 안 팔 거다. 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묵혀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판다라는 건 내가 이걸 왜 팔아요? 보통은. 그것도 맞아요. 떨어지는 건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왜 팔까요? 급하게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돈이 급하게 필요한 건 젊은 사람일까, 늙은 사람일까? 그쵸? 왜? 수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수입은 없는데 돈을 다 투자를 해놨어.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한 거를 팔아가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하지 않아. 왜? 급하면 일하면 되잖아요. 월급이 있으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A로 가봅시다. 그럼 B에서 C로 갈지 A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지를 맞춰보자는 거죠. No, 아니. Younger investors tend to take 저리가 more risk 어디 갔어? With their investments. 아니야 하고 앞에 걸 부정했어요. 그럼 이걸로 출발했다는 내용은 요 앞 내용하고 뒷 내용하고 어떨 거란 얘기야? 상충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요. 어디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뭐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not because 나왔으니까. 그죠? because가 나오잖아요. 얘요. 그쵸?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지금 아까 B에서 본 문장하고 문장 구조를 한번 봅시다. 봐봐요. It is not because였는데 우리 B에 보이는 요 it이 뭘 나타내는지 한번 찾아봐요. it이 뭘 나타내요? it이 지칭하는 내용은 뭘까? 한국말로도 괜찮아요. 영어로 찾든지. 앞문장. 위험을 졸라 감수한다. 그렇죠. 위험을 졸라 감수한다예요. 요 부분이죠. 여기 형광펜 겹치니까 이렇게 갑시다. 요거잖아요.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예요. 그럼 그걸 영어 문장으로 풀어놓으면 younger investors tend to take more risk잖아. 아예 똑같네. It is not because, it is because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아주 정형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 봐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not because가 보인다? 더 because 어디 있겠지 뭐 하고 예상을 하면서 읽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혹은 좀 어렵게 준다면 이렇게 because를 숨겨놓거나 because라는 표현을 안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보자고. 그들이 have a longer time horizon. 그들이 갖고 있어요. time horizon은 뭐 사전적인 표현으로 시계라고 해요. 시간 시자에다가 지경 개자를 써서 세계할 때 개자를. 근데 혹시 뭔 말인지 모르잖아. 시간의 척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척도. 그러면 horizon은 원래 수평선이죠. 시간을 수평선으로 쭉 늘여놓은 거야. 내 시야에 보이는 수평선인데 뭐랄까요? 시야가 넓은 사람, 이 사람은 참 시야가 넓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뭔가를 볼 때 근시안적인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longer time horizon은 시간에 대한 시야가 넓어. 그렇다는 건 시간을 어떻게 보는 거야? 길게 보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더 긴 시계를 가진다라고 해요. 통상 그걸. 시간적인 안목이라고 합시다. 시간적인 안목이 긴 거야. 그리고 on 뭐에 대해서죠. 얘는 그냥 about하고 같은 거예요. 뭐뭐에 대한 안목이야. 그리고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의문사가 왔네요. 의주동이겠죠. 언제 그들이 expect to actually need their money. 언제 기대하는가? expect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를 기대하죠. 뭘 예상해? 뭘 기대해? need money예요. 내가 투자한 내 돈을 actually 실제로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안목이 굉장히 멀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마저 읽고 C로 갑시다. F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아주 막대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reason they invest, 그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is so they can enjoy retirement.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so는 보통 그래서죠. 근데 so 뒤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so 대시면 뭔 뜻이에요? 위해서죠. 그들이 뭘 하기 위해? enjoy retirement? 그렇죠. 은퇴 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예요. 아, 그러면 요게 힌트가 되겠네. 아주 긴 시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되게 시점을 길게 잡는다. 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말이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20년, 30년 동안은 이걸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의미한다요. 그쵸? 그리고 또 단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this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뭔데요? 순서 문제에서 this는 어디 있다고요? 그냥? 앞문장이요. 얘는 앞문장 그 자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은퇴를 즐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은퇴를 즐기기 위해서니까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겠다. 생활은 버는 돈으로 할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서를 잡아주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62번 한번 해봅시다. 종칠 때까지 한 3분 남았으니까 딱 종칠 때까지 답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미친놈이에요? 보자마자요? 아니, 3분 안에 지우고 있 3분은 많이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볼 때 3분보다 짧게 풀어야 돼요. 아니면 쉬운 문제를 극단적으로 빨리 풀든가. 나도 다른 거. 아니, 저도 안 그러면 쌤이 틀리겠어. 그, 얘는 정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언어나 어구를 가지고 이어붙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순서에서.
맞았냐? 그러니까 재미있는 아, 멋있어. 이 팬도 뭐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방금 갔다가 우리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나 구령을 미용실 갔다. 아, 왜 이거 가야 돼? 자, 어차피 남도잖아.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래? 야, 뒤에 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싫어? 그래, 알지. 근데 한번 넣듯이 이거. 그래. 이게 착각한 거 이거라고. 남거랑 저도 상관없어. 이게 풀어보면 짜다. 거의 다음 주에, 다음 주. 하기. 어디 가요? 반마다 달라. 아, 그래요? 우리 반은 여의도. 오. 여의도. 누구, 몇 반? 아니, 나 빨리 기억 어디 있고. 얘네 반은. 6반은, 아니, 그 남자쌤들끼리 캠핑 간대. 그래서 걔도 그거 간대. 캠핑 가게 되면. 야, 캠핑은 좋은 것이. 일반도 남자쌤 반인데? 일반에 수고 있거든. 빠감이 되게 인기 많아. 아이고. 캠핑은, 야, 캠핑은 사랑이 피워지기 좋은 거. 술발람이 자꾸 걔네들이 뜻이 야, 근데 쏘는 절대. 상이야. 아니, 걔가 빠질 수 있대. 그래. 아, 근데 걔도 키 많고 그러면은 거기서 딱 오지게 팔팔 자랑하면서 진장하면 그래. 진짜 없어. 그래. 없어, 없어. 개지파야. 맞아요. 진짜. 그게 물어보신. 잘생겼어요. 맞아. 인기 많다니까. 잘생겼으면 지금 그렇지. 잘생겼으면 후드티 입고 그냥 캠프파이어 앞에 살짝만 있으면 다. 아, 게임 끝이야, 게임 끝이야, 게임 끝이야. 뭐 여자가 와서 걔한테 안 부사냐. 미안한데, 게임 끝이야, 너는. 나는 그런 제보를 들었어. 이번 저번 주말인가. 그걸 지금 그걸 들으면, 야, 진짜 걔네 씨한테 걔네한테 같이 있었다는 밤에. 야, 아니, 친해. 둘이 붙어 다닌다, 그래서. 시험은 위험한 거야. 정신이 몇번 봤어? 아, 근데 수호는 그냥 여자랑 그래, 새끼야. 그래. 나 정말도 그 CCTV 영상 CCTV 아니 CCTV가 걔가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어쨌든 그걸 걔가 반할 수 있는 거야. 헤어진 여자애들 이러면 진짜 이게 맞지. 헤어진 애들은 진짜 싫어. 아 그럼 걔가 늘 싫어하는 스타일. 쟤는 다시가 이게 좋아하는 였어. 남자는 이렇게 같이가 그지. 아 소개팅 여자 그런 여자애는 사실 걔 이렇게 존나 많은 남자들 중에서 모르겠는데 여자애들 쪽에서는 존나 이런 거. 그럼 걔는 좋아할 수도 있지. 아니, 그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다니겠지. 그 원래 친했어, 둘이. 그래. 좋아하니까 다니겠지. 좋아하니까. 저 그냥 이제 인사가 막 꾸미고 온다 그러더라고. 이야, 이 새끼가 자꾸 뭐 이해. 막 밥을 지금 이야. 그런 루시가 좀 열심히가 내가 캠핑 가서 불 한 번만 치면 낭만이죠. 둘이만 있거든요. 네, 다 같이. 하지만 걔네 눈에는 다 걔네 들어가고 있어. 계속. 야, 걔는 몰라도 술은 안 좋아해. 걔네 좋아하니까 나는 걔를 있어. 그럼 지금 걔는 나 싫어하지. 수원이 소식이 왜? 무슨 소리 이래? 생겼으니까 원래 이국 사람은 잘생기잖아. 이국 사람들이 잘생기는 거 같아. 걔는 약간 좀 남자분을 했죠. 계속 미안한데 나 내가 좀 없어서 전혀 절대 신뢰. 캠핑이 좋겠다. 근데 뭐 하루 자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럼 진짜 놀다가 왔는데 아마 그 텐트 다 쳐져 있는 데가 걸. 저 깝치고 다니는 새끼 원래 걔는 그 정도 생겨서 그렇게 됐나? 그게 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또 끝까지 상황을 견뎌냈어. 지나가 미간세 미간 긴 고유기 왜 이래?
야, 이거 아주 의미가 없어. 오, 아, 그런 생각이 들어. 너뭘 할 수 있는 거야? 하면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잘 쓰이는 느낌. 아, 이거 정말이야. 쓰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될 거지. 멋있겠지, 우리요. 아, 이게 남자구나. 야, 멋있어. 야, 그것도 뭐가 지켜. 나, 아직 개성이 없어. 아니, 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렵다니까. 야, 너 초성 깨고 있다며. 아니, 미안해. 나 방송을 사실 안 해, 잘. 픽셀에서 한다. 학교에서? 아니, 픽셀에서 안 한다. 학교에서 이러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애들이랑 줄을 쓴다고. 아니, 씨. 아, 나 이따가 내 표볼 거를 건드리지 마. 뭘 거냐? 몰라, 동료들. 나 청했을 요즘 10시 40분쯤에도 돌아다녀. 아, 그래? 조심해라. 오, 나는 어쩌야. 뭘 안 봐, 유튜브 준다 보잖아. 그랬어요. 생긴 거 공부하네, 사실. 이상하고, 또, 그 있어요. 아까 아는데. 네. 임시임에 공개를 해주지 않았어. 아, 저 릴스 처음 본 개념이 있더만, 사다리가. 공개를 해주겠다. 모두 있으세요? 왜안 쓰지? 아, 말 아니야, 이거. 비공개야? 기억 안 나. 처았어. 옛날이었어. 아이씨. 야, 와파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름이 팔로우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됐어. 이구나. 아, 근데 걔 요즘 같은 안경 쓰고 다녀. 그렇게 멋있는 거야. 나 아직 봤을 또, 걔 같은 또. 걔 학기 초에 얼굴 팔로우를 회장 먹었대가 부회장 먹었대. 아, 나도 회장이야. 우리는 팀장이 얼굴빨이 아니야. 실장이 얼굴빨이었지. 뭐 얼굴빨이 아니야. 그냥 좀 시켜원해 하는 거지. 형, 감사. 운전이 윤지영으로 들어서 갔지. 너 나 안 봤어? 네? 근데 나 허준이 뽑았어. 비공개네. 아, 비공개. 얼굴 좀 착시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나. 우리 윤성이 기사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아마 잘생겼구나, 생각. 아, 수가 있어. 뭐? 수우야. 이 마스크 안 써야지. 이 마스크 안 쓰면 피곤하지. 마스크가 오다. 그러다 제일 처음에 하고. 성주가. 성주, 그러고 보니까 그거 같았어. 배구 반대항전 연습해야 돼서 못 온대. 아우, 지랄. 아유, 씨, 5번 그냥 청와대. 아니, 무슨 배구 연습을 씨발 해 넘어갔는데 하냐? 네? 배구 연습을 해 넘어갔는데 하고 앉아 있냐고. 아니, 다 쓰기 배구 존나 못해요. 와. 후기는 세금 끝났잖아. 우리 그걸로 그거예요. 네. 아니, 근데 구기대회 연습을 오밤중에 씨발 누가 배구 연습을 처하고 있냐고. 체육관 빌려서 하는 거리가 없고 그냥 구라 아니야? 체육관 열어놔? 아, 존나 신기한 새끼다. 흥신소야, 너? 너 흥신소야? 미리면 체육관 장군데? 부안부가 아니죠. 부안? 그러네. 부안부에 유독 디테일한 정보가 많네. 어? 뭐야, 체육, 남자야?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괜찮아, 존중한다. 대구에서 통지했어. 자, 봅시다. 62번. 그렇죠? 네.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번이죠? 2번. 제가 이제 우리 문단 순서 문제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드린 얘기일 거예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 뭐다? 앞달락, 뒷덩어리, 뒷달락, 앞덩어리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글의 큰 틀의 구조를 단락별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그걸로 이어도 상관은 없죠. 아니, 왜 따라 움직여 동시에 가만히 있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내용인지 여기가 무슨 내용인지 얘가 무슨 내용인지를 잡고 있으면 그 단락의 내용을 이어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단서는 뭐냐면 앞단락의 뒷덩어리랑 뒷단락의 앞덩어리가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다른 단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그냥 대놓고 같은 단어가 이어져 있는 경우면 되게 수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치는 겁니다. 대개는. 일단 봅시다. The objective of battle, 전투죠. 배틀은 전투. 이제 얘를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여기 뒤에 있는 war은 전쟁이죠. 그럼 전투의 목표는 이네요. 콤마, 여기가 동사네. 요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후연이겠죠. 그럼 전투의 목표 equal 후보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전투의 목표란 throw the enemy 직역합시다. 적을 던지는 거예요. And to make him defenseless 대놓고 같은 말 나오네. make him defenseless는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를 무기력하게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럼 여기서 throw는 무슨 말이겠어요? 얘 보통 내던지다예요. 혹은 쓰러뜨리다. 그냥 적군을 잡아서 던져버리는 거지. 뒤져라! 이런. 그래서 적군을 던지고 쓰러뜨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곧 전투의 목표일 텐데 이것은 temporarily 무슨 말이에요? 잘한다. 일시적으로 blind 동사입니다. 무슨 뜻? 오케이. 눈 멀게 한다. Commanders and even strategists 여기가 목적어 덩어리네요. 병렬 구조. 커맨더는 누구?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령관이라고 하죠. strategist는 뭐겠어요? 오케이. 전략가들. 그럼 사령관들과 명령권자와 심지어 전략가들조차 눈멀게 합니다. To the larger purpose of war. 그럼 to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전치사 to를. 예를 들어 짧은 문장 써드릴게요. I'm blind to colors. 뭔 말이에요? 나는 색깔의 메인이다. 그렇죠. 나는 색깔에 눈멀어 있다 이런 말이죠. 뭐뭐에 대해 눈멀다예요. 그럼 사령관들이 전치사 to를 뭐라고 해석하자? 어디에 대해서. 눈이 머는 거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뭐를 못 보게 만든다? larger purpose. 더 큰 목적이죠. 전쟁의 목적을 잊게 만든다. 왜? 일선에 있는 군인들은 싸울 때 당장의 싸움을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목적을 잊게 만들더라라는 얘기예요.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전투의 목적은 전쟁의 목적을 잊게 만든다. War is never an isolated act. 전쟁은 never이니까 결코 아니다네요. 독립적인 행동이 아니며 nor이죠. 그리고 여기 어수는 왜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왜 도치예요? 그죠? 부정 부사구 도치라고 봐도 되고 얘는 엄밀히 말하면 노얼은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떤 도치에 해당하냐면 so either neither이죠. so neither nor 도치예요. 어차피 근데 얘도 도치의 어수는 의문문 어순이기 때문에 어순 기습이라고 씁시다. 의문문 어순 기습. 얘는 그래서 뭐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의문문 어순이라고 써도 틀리진 않아요. 어순으로 써도. 일단 가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아니다예요. Is it ever only one decision? 그럼 노얼이니까 부정문이죠. 도치돼 있으니까 안도치문으로 읽으면 it is not ever 이잖아요. 그럼 it is not ever에서 not이랑 ever 한 단어로 합치면 뭐야 그게? never이요. 그럼 it is never only one decision. 뭐가 결코 아니다? 단 하나의 결정조차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독립적인 행동이 아니래요. 뭐가? 전쟁이요.
이 문장을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서론이에요. 문제 제기야. 그럼 글쓴이는 이 서두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영화는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밝혀져 지금 드러났어, 이 글에서는? 전쟁의 목적 누가 잘못하고 있어? 누가? 그 사령관 사령관, 전략가들이 잘못하고 있지. 왜? 뭐 때문에? 아프니까 남을 또 패니까 뭘 잊어버렸어? 그쵸? 전쟁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배틀, 전투에 승리하려고 전투에 목을 매다 보니 전쟁의 목적을 잊더라 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잖아.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잖아. 나무에 매몰돼 있는 거야. 하나하나의 전투에. 그쵸?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일단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때는 머릿속에 정리를 해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럼 전투에 목매다. 말이 그런가? 뭐라 그럴까요? 전투에 눈이 멀어서? 전투에 하다고 합시다. 전투에 연연하다 보니까 더 큰 전쟁의 목적을 잊다예요. 그렇죠? 전쟁의 목적을 잊음이야. 이게 문제예요. 글쓴이가 제기한.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고 사건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늦가량 똑같아요. 봐봐요. 아까 not because가 왔으면 뒤에 뭐가 올 거다? but because가 오거나 because가 올 거라고 했죠. 혹은 진짜 이유가 나올 거라 그랬죠. 그럼 봐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다예요. 그럼 전쟁의 정의의 부정적 정의를 내렸잖아요. 전쟁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뒤에 뭐가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전쟁은 초. 그럼 뒤에는 예상입니다, 예상. 전쟁은 이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전쟁은 뭐뭐이다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판단을 하면서 뒤로 가보자고요. B로 갑시다. 일단 엔간하면 A는 아닐 테니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 war's larger purpose, 전쟁의 커다란 목적은 is always, 항상 뭐이다? A political purpose,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럼 얘랑 흡사하지 않아요? 전쟁의 목적을 잊었다 그랬죠. 전쟁은 뭐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의 목적은 이게 아니야. 근데 전쟁의 목적을 너네가 잊었잖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예상이 살짝 틀렸네요. 그럼 전쟁의 목적은 이거야. 이걸 잊지 마.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B가 괜찮지 않나? 하고 B를 한번 읽어가 봅시다. 전쟁의 큰 목적이란 항상 political purpose, 정치적인 목적. 이래요. 그럼 전쟁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야?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있는 거예요. It transcends the use of force. transcend는 무슨 말입니까? 잘한다. 그럼 전쟁의 목적은 항상 초월해 있어요. 뭐를? 무력의 사용을 초월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읽고 온 앞문장에서 force, 무력, 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랑 제일 매칭되는 단어가 뭘까요? 무력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오케이, 그것도 그쵸, 좋네요. 그리고 뭐라고? 적을 무찌르는 거야. 혹은 적을 무찌르는 건 이퀄 뭐라고요? 전투요. 그쵸? 혹은 전투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use of force, 전투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 힘을 사용하는 걸 초월해 있는 거야. 전쟁의 목적이란 뭘 초월해 있다? 전투를 초월해 있다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는데 전투에 매몰돼서 전쟁의 목적을 잊지 말라 그랬죠.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라는 말을 했고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네요. B로 가는 게 괜찮아 보여요. This insight was famously captured. 이러한 통찰력은 was captured. 뭐라고 해석할까요? 도착되었다. 오케이. 전쟁은 독일 놈들이 많이 해가지고 독일 사람 같은 이름이에요. 클라우제비츠가 비치일 것 같아요. 클라우제비츠, most famous phrase.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어구인 phrase하고 콤마 누가 봐도 동격이네. 어떤 어구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War is a mere continuation. mere는 무슨 뜻? 비슷한데. 오케이. 제가 merely는 뭐랑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merely는. merely. 얘는 사형제가 그냥 같은 거라니까요. 오케이. just. 또 just랑 같은 거. 부사. ly. only. 얘네 같은 거라니까. 그럼 봐봐. mer도 뭐랑 같아야 돼요? just요. 또 simple. 그쵸? 갖고 와요. only. 이 형용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같은 걸로 읽어버리세요. mer은 뭐뭐에 불과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봐봐요. 뭐 이렇게 해보자. 돈은 우리가 사는데 뭐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말이나 돈은 고작 수단이다가 달라요. 거의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해석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mere를 굳이 형용사임에 연연하면서 오직 뭐뭐인 뭐뭐에 불과한 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어려워요. 그냥 only나 just, simple이랑 같다고 이해를 해버리세요. 전쟁은 단순히 뭐다? 단지 뭐다? continuation. 알만한 뜻이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 뜻. 뭐예요? 지속. 오케이. 연속, 지속, 계속이다. 뭐의 계속이다? of politics. 정치의 계속이다. 근데 by other means. 정치는 정치인데 means는 뭐예요? 수단이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예요. 그래서 일단 항상 하던 대로 C의 앞부분 하고 A의 앞부분 보고 어디로 갈지 정해봅시다. And one side's will has to be transmitted to the enemy. 한쪽의 will 뭐예요? 명사? 의지는 transmit는 무슨 말이에요? 변형하다. transmit는 전수 그렇죠. 기본적인 의미는 전송하다, 전수하다, 전승시키다. 제일 쉬운 말로는 보내다예요. send입니다. send. 그럼 한쪽의 의지는 전송되어야 합니다. 다른 쪽에 적군에게 at some point 일정한 시점에 during the confrontation. confrontation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confront죠. 그쵸. 대립. 대립 기간 중에 한쪽의 의지가 적군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A 가볼게요. A. To be political. 정치적. 여기 이거 부사적 용법에 뭐 독립부정사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해석할까요? To be political. 정치적으로 오, 딱 그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To be, 그리고, frank, you are an idiot. 뭔 말일까요? frank는 솔직한이에요. 하게 넘어가지고. 그쵸.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솔직하게 너 멍청이야. To be political, 정치적으로 말해서, 정치적으로 봐서, political entity or a representative. 근데 읽기 싫어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단어나 어구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죠? 우리 B의 맨 뒤에 뭔 얘기가 나왔어요? 전쟁은 연속에 불과하다. 뭐의 전쟁? 뭐의 연속?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했잖아요.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여기까지 바꿔야죠. 이걸로 갑시다. 전쟁은 자, 이렇게 갑시다. 전쟁은 정치의 계속선상에 있는 거다. 그럼 정치적으로 말해보자면 정치적인 엔티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 쓴다잉? 근데 애초에 말이 어려워요. 총체, 실체, 이런 말이죠. 독립체, 총체, 실체. 그럼 정치적인 독립체 혹은 정치적인 실체 or a representative 무슨 말이에요? 대표. 잘한다. 그럼 of a political entity. 어디의 대표? 정치적 실체의 대표. 정치적 실체의 대표가 누구를 말할까요? 진영, 형량, 진영파, 어? 지략가요? 정치 얘기라고 있잖아요, 정치. 정치, 오, 그런 느낌 대통령 괜찮겠네요. political entity,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자. 뭐, 누가 떠올라요? political entity는요, 보통 통상 정당을 의미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 정당이라고 해보자고. 근데 뭐 내 맘대로 의역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정당이나 정당의 대표, 소위 말한 당대표예요. 당에서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가 동사죠. has to. 그럼 여기 whatever 이 덩어리는 뭐야? 그냥 삽입부에 불과해요. whatever. 이제 이건 사실 좀 구어체입니다.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 가까워요. whatever는 뭐뭐 이건 간에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쵸?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되게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이 어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고 오 저렇게 말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말하고 따라하면 되게 무리한 표현이 whatever이거든요. 근데 whatever이란 말이 무리한 게 아니라 너 구어에서 이런 거 있어요. 야 너 빵 먹을래 밥 먹을래 코너 이게 보통 구어로 whatever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띠꺼운 말투예요. 알바야? 우리말로 치면 알바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whatever로 답하는 건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정중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친구한테나 하거나 아니면 가족도 엄마 아빠한테 하면 좀 욕먹는 그런 표현이에요. 무례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whatever 뭐뭐뭐 뭐건 간에 약간 이 표현이 기본적으로 조금 구어 냄새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특히 삽입구로 넣었으면. 근데 어쨌건 의미는 constitutional, constitution 이 무슨 말이 있죠? 너 자꾸 스포할래? 헌법? 원래는 다른 명사로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구성, 구조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고 구조하는 게 헌법이잖아. 원칙이. 그래서 헌법적인 폼은 뭐예요? 형태. 그렇죠. 법적인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야 정당이 됐든 이게 뭐 시의회가 됐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됐던 이 헌법적인 구조가 뭐가 됐건 간에 라는 삽입구예요.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혹은 그 대표자들은 has to have an intention. 뭐를 가져야 한다? 너무 많이 갔다 둘이. 가져야 한다죠. intention? 의도를 가져야 한다. 의도, 콤마, 명사예요. 명사, 콤마, 명사. 이 명사는 무슨 콤마? 동격의 콤마. 그럼 정치인이 가지는 의도, 그걸 뭐라고 한다? will. 의지라고 한다. That intention. 그럼 방금 앞서서 글쓴이가 말한 거예요, 이건. 글쓴이 피셜, intention과 will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쵸? 그 의도, 그 의지는 has to be expressed. 뭐 해야 한다? 뭐 돼야 한다? expressed? expression이 뭐예요? 그렇죠.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정치라는 얘기가 나와서 급작스럽게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되고 그 의지는 표현되어야 하는 거야. 의지 얘기를 하다가 C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의지가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는 물론 얘는 제가 살짝 해석을 한 겁니다만 will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요. 의도,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의지는 표현되어야 한다. 색깔이 노란색 아까 썼네요. 단색 써야지. 어잉? 너무 많이 지워졌다. 너만 죽어. 죽어! 아이 씨발. 시부엉. 죽어! 너만 죽어. 그렇지. 뭔 색 안 썼죠? 파란색. 여기 윌 거리다가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윌이 있어요. 요렇게
어구를 이어붙이는 거 되게 원론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겁니다. 맨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말하는 거잖아. 앞단락에 뒷덩어리, 뒷단락에 앞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게 쉽게 잘 주는 거예요. 보통은 앞에서 위를 말해놓고 뒤에서 인텐션 같은 말로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동의어로. 패러프레이징 한다고 하죠. 말 바꾸기.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이어붙인 것도 그렇고요. 조금 길게 가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 That intention이라는 건 정치인의 의도, 의지였어요. 정치인의 의도는 분명히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한쪽 편의 의지가 전달되어야 한다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한쪽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건 한쪽의 의사가 다른 쪽에 전달된다는 거잖아. 그쵸? 완벽하게 같은 말이네. 요렇게요. 앞단락 뒷덩어리, 뒷단락 앞덩어리, 이 의미 이어붙이기. 요런 식으로. 그래서 대립하는 동안에 일정한 시점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does not have to be 할 필요는 없다죠. publicly communicated. publicly는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public이 뭔 말이야? public.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러면 이제 A국 우리나라 대통령 각하와 여기 짱깨의 주석이 대중적으로 소통하면 이상하잖아. 어떻게 소통해야 돼? 퍼블릭이 뭐예요? 퍼블릭. 공식적으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로 아니면 기자회견 같은 걸 해서 선전포고를 딱 내리는 거지.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나라 전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비밀스럽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다른 나라 국방부로 문서를 팩스로 보낼 수는 있잖아요. 팩스든 전화든. 우리 당신의 전쟁할 거니까 준비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뭐는 돼야 된다? 전달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63번. 오늘 많이 하네. 지금 3개 했어요? 4개 했어요? 네 개. 부라치지 마. 3개구나. 얼마 안 했네. 3개 했네, 3개. 예? 59. 60번은 왜 안 했어요, 근데 나? 2개 한 거예요? 저는 많이 안 했네. 왜 2개밖에 안 했죠? 그래서 3개는 하는데, 일단 합시다. 해봐요. 닥쳐요. 빨리 풀면 돼요. 음. 어차피, 야, 방금 전에 앞번에 B1반 애들은 10분 남았는데 문제 풀고 설명까지 다 했어요. 지금 18분 남았으니까 차고 넘칩니다. 빨리 해봐요. 응? 풀어, 닥치고 빨리. 3분 드릴게요, 3분. 수능할 때 술. 저기 수능에 술. 아? 수능할 때 술. 수가 무슨 수인지 몰라요? 창식이는 알아요? 태우는 알아? 어? 수연아, 수능에서 수가 무슨 한자가 뭔지 알아요? 태우는 뭔 수야? 그렇죠. 수련할 때 숫자예요. 수학은 그러니까 수양한다는 뜻이야. 학문을 배운다. 알았을 게 없어요. 근데 한자를 알면, 그러니까 한자가 하찮게 보자면 몰라도 말 다 알아듣잖아. 근데 한자를 알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범주가 훨씬 늘어나요. 무슨 애들 내가 무슨 단어 말하면 맨날 모르잖아요. 그게 한자를 워낙 많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읽고 쓸 줄은 몰라도 이런 한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추정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국어 어휘가 되게 힘든 거예요, 당신들이. 일단 해봐요. 이거 피파 예약 구매했더니 텀블러를 주네. 아니 피파는 해마다 사요. 한 20년째 사고 있어요. 피파하고 위닝하고는. 위닝은 요새 안 삽니다. 재미없어요. 그 라이센스를 못 따가지고. 첫 번째 줄에 measure 뭔 뜻이에요?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조치예요, 조치. 조치. 측정인가? 조치가 맞을 것 같아요, 측정보다는.
첫 번째 거는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찾기 어려울. 어? 뭐라고 보는 거지? 뭐라고 지금 이게 다시 프로그램 진짜 딱 그런 거 같아. 이게 우리가 기사하는 쉽지 않다. 음, 이런 식. 음, 이거 오, 야 나도 이거 당하고 뜨지 않아. 아니 제가 계속 얘기해봐. 자, 김치다. 얘 좀 크죠? 우와, 뭐냐? 수, 김치다. 그러면 결국 3-4번에 성공한 거네. 이렇게. 그럼 전문가들은 identify 좀 빨리 할게요. 12분 남았으니까. Large number of measures. 전문가들은 확인해 왔어요. 많은 숫자의 measure 조치라고 했죠. That promote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을 전문가들이 규명해 왔어요. 이런 걸 하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집니다라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cost effective 하지가 않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cost는 뭐예요? 비용. effective는 무슨 말일까? 그렇죠. 효과적인이죠. 그럼 비용 효과적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딱 그거죠. 가성비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많은 이러한 조치들은 가성비가 나쁘다. 그럼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이것은 아주 중대한 요구 조건이래요. 무엇을 위한?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위한 요구 조건이래요. 어디에서 봤을 때 from perspective 하면 뭐라고 해석해요? 경제적 관점으로 으로 보면 보면 그렇죠.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혹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효율성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이다, 요구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그럼 이것은 뭔데요? 말을 잘 이어 붙여봐요. 불행히도 이 다수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조치들이 있어. 근데 이것들 중에 다수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지 않아요. 그럼 램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알랄 나우라고 그렇죠. 이 measures를 가리키겠죠? 얘는 얘예요. 이 조치들 중에 이 뭐야? 다수는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경제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것은 그럼 이것은 뭐예요? 네. 아, 그래요? 야, 효율적이지 않은데 이게 비용 효과성이 떨어져.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필수적일까요? 반대 아니에요? 경제적이라는 건 가성비가 좋아야 될 거예요. 그럼 뭐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주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구 조건일까요? 그렇죠. 이거죠. 비용 효과성이에요. 물론 명사하고 형용사라 품사는 딱 안 맞습니다만 비용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세상은 경제로만 굴러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 어쨌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할 때 비용도 덜 들어가고 효과가 높아야 돼요. B 봅시다. 존재합니다. 막대한 externality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가 뭔 말인지는 알죠? 이 정도는? 그죠? 매우 외부 효과가 많아요. To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는 덩어리로 무슨 뜻? 아니 진짜 하기 take 목적어 into account 하면 목적어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그럼 고려해야 할 외부 효과가 굉장히 많대요. And there are also macroeconomic effects. 그리고 한편으로 또 존재합니다. macroeconomic, 매크로는요, 크다는 뜻이에요. 매크로의 반대말은 아이, 그렇죠. 매크로는 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시, 경제예요. 거시 경제적 효과도 존재한다. 경제학 얘기를 했으니까 비로 오는 것도 그럴싸해 보여요, 사실. 그쵸? 방금 전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맞나 하고 읽어보려고 좀 기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C의 앞부분 봅시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요. 연결사가 있어요. 그럼 앞문장, 뒷문장이 역접이어야 되죠. 그쵸? 그럼 however 뒤에 오는 내용을 보고 뭐랑 상충되는 내용인지 판단하면 되겠네.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ness예요. 일단 such요. such는 뭔 뜻인데? 그러한. 그럼 such가 나오려면 such 앞에 뭐가 such cost effectiveness라고 할 거면 이 문장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마침 우리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일단 C에서 1로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그럼 C 뭐라고 해? 주어진 문장에서 C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장을 읽어보자고. 계산입니다. 그러한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계산은 쉽지가 않더라. 야, 비용 효과성 얘기하는데 너네 그거 산출은 할 수 있어? 이런 말인 거야.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고. 그럼 이 문장에서 이 비용 효과성의 계산은 쉽지 않다. 그럼 앞문장은 쉽게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비용 효과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나 비용 효과성이 중요하다. 중요한데 계산을 못하는데 씨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읽어보자고. It i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s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 achieved. 그것은 말이야. it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calculation을 가리켜요. 비용 효과성을 계산한다는 건 not simply 단순히 케이스 사례가 아닌 거야. look at 바라보는 거죠. private cost 사적인 비용을 확인하고 and 병렬 구조예요. comparing looking comparing 병렬 구조네. 보고 비교하는 거야. them to the reductions achieved 이거랑 비교하는 거야. 바쁘니까 빨리 갑시다. compare A to B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A와 B를 비교하는 거죠. reductions achieved 뒤에서 꾸미는 과거 분사입니다. 성취된 감소와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라는 건 좀 불친절해요. 글이 reductions of cost예요. 이건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냐면 private cost니까 각 개인의 비용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살펴본 비용을 비교하는 거야. 감소분이랑 비용 감소랑 원래 비용이랑. 그럼 원래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서울시의 특정 A씨가 전기세를 7만 원씩 냈었는데 뭘 하고 나니까 5만 원을 냈다. 2만 원 감소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단 such cost effectiveness니까 C로 오는 것도 괜찮아 보였어요. B도 C도 아리까리해요 지금. 그리고 A의 앞부분 봅시다. And this has direct repercussions. percussion은요. 타악기라는 의미로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지문에서. 타악기 혹은 두드림이에요. 타악기는 두드리는 거잖아. re는 뭐야? 다시 두드리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 두드리는 힘이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repercussion은 뭔 말이냐면 반사, 반향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어떤 큰 역사적인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반향이 되게 파급력, 영향력 이런 걸 반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repercussion은 effect라고 보셔도 돼요. 쉽게 보면.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개인의 수준에서. 레벨 여기서 수준이라고 하면 돼요. 개인별 수준에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면 살짝 미로 같긴 합니다. 그죠? B도 괜찮아 보였고 C도 괜찮아 보였고 그럼 일단 B의 뒷부분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읽기 싫어서 안 읽어본 부분. 그럼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t the aggregate level, aggregate는요, 통합적인, 집합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에서예요. Improving the level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 has positive effects. 증진시키는 거네요. 수준을. 국가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가집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는 B는 고려해야 할 외부 효과가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외부 효과라는 건 우리가 계산하기, 산정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디까지 얼마나 파급력이 미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아무나 한 명 말해봐요. 에스파. 에스파가 너네 윗집에 살아요. 에스파가 너네 윗집에 살 때 너 좋으라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마침 에스파 애들이 꼭 아침마다 너가 마침 샤워하는 시간에 너랑 같은 시간에 샤워하면 노래를 불러줘요. 맨날. 그럼 뭐 넌 봐봐. 맨날 꽁으로 에스파 노래를 듣는 거죠. 근데 에스파 애들이 그 집에 이사를 갈 때 너한테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 같은 걸 계산했을까요? 알 바냐고. 이런 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보통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지식 수준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경제적으로 분석할 때 분석에서 누락되고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장이 특정 지역에 입주를 했을 때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소득, 공장에서 직원 1000명을 고용할 거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공장이 한 10년 지나면 건물이 낡아. 그럼 뭔가 동네가 후져 보여. 그때는 계산하지 못해요. 하지만 외부 효과입니다.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예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공장이 굴러가는 소음 때문에 한 동네 사람들만 힘들 줄 알았는데 반경 1km에서 하는 새가 다 죽어요. 천연기념물인 새가 여기 살았는데 다 죽어나가요. 이런 게 다 외부 효과거든요. 그래서 산출하기 어려운 게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뭐랑 이어지는 게 맞냐면 계산이 어렵다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외부 효과가 고려할 게 많기 때문이야. 아주 큰 수준, 거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그리고 거시경제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시경제예요. 그러면 거시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건 이 효과의 규모가 어떤 규모여야 돼요? 아주 큰, 얼마나 큰? 국가적인 규모여야 돼요. 그쵸?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야.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그럼 아주 미시적인 수준의 효과는 누구야? 누구에 대한 효과야? 개개인적인 효과죠. 여기요. 개인적인 효과, 거시적인 효과. 그래서 얘는 사실 매우 어려운 지문에 속해요. 첫 번째를 잡기도 일단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어붙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놈은 이게 37번인데 이게 수능 문제잖아요. 이게 3점짜리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 앞단락, 뒷단락 이어붙이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단락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락을 한 문장으로 나만의 어구로 뭉뚱그려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 순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 오답률 2등이었나 보다. 문단 순서도 그렇고요. 요즘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삽입 문제예요. 삽입 3점짜리 문제. 그래서 최근 한 3년 동안 오답률 1, 2등을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고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글을 전반적으로 문장이 아니라 큰 덩어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얘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걸 문장 단어 이어붙이기로 야 이게 이거잖아. 그리고 외부 효과 야 거시경제가 나왔으니까 뒤에 누가 나와야겠냐 미시경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정상적인 풀이법으로 그렇게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대가리 속에 일단 든 게 좀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얘는 제 생각엔 약간 반칙성 문제에 가깝고 어른들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10살을 더 먹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박식함이 없잖아요. 지식의 깊이는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배우는 영역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 질문은
지문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이제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면 접근은 가능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대신에 함정은 이거지. 이걸 수능 문제 출제했다는 건 이 문제를 3분 내에 풀란 얘기예요. 맥시멈 3분 내에. 그게 되겠냐고, 솔직히. 그래서 약간 얘는 많이 어려웠던 지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월 17일 목요일이죠, 오늘. 일단 숙제는 매우 적게 드릴 거예요. 64부터 68, 5개. 5개를 하는데 적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진짜 마르고 닳도록 1학년 때부터 1년 반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거의 2년째. 단어 찾으세요. 내가 단어를 외우라는 것도 아니잖아. 단어 찾고. 두 번째, 문장 분석 일단 하세요. 꼼꼼하게 최대한. 그리고 이유를 적으라고 했더니 안 적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요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문단을 한 문장 요약해, 한 줄 요약해 놓으세요. 뭐 한 줄이든 한 문장이든 몇 개의 단어의 나이를 상관없어요. 너만의 단어로 이 문단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직접 해보세요. 이걸 하셔야 사실 이거는 문단 순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합입도 마찬가지예요. 단락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해갖고 와보세요. 창식이는 너는 어차피 거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기 어디냐? 저기 르네방 거를 보여줄게요. 어디 갔지? 저장을 아직 안 해놨나? 창식이 이제 오늘만 지금 기형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저장 안 해놨어. 나 오늘. 그래요? 아니면 영상 뒷부분만 보든가. 오케이. 똑같아요. 숙제는 5개. 고생했어요.